네, 안녕하세요. 투엔츠입니다. 오늘은 ASML의 3분기 실적 업데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SML 이번 실적이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시장에서 워낙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그냥 쏘쏘한 반응을 보였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숨겨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주목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서퍼님이 나와 계시고요. ASML 좋게 보시지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네네. 투자는 안 하고 있죠. 네,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약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업데이트를 먼저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면은 이 레베뉴, 그러니까 매출이 6.19 빌리언이 시장 컨센서스였는데 실제로는 6.1 빌리언으로 약간 하회했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데 이게 상회했냐 하회했냐 이게 이제 또 시장의 관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매출적인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EPS는 4.61달러가 컨센서스였는데 4.97달러로 컨센을 비트했습니다. 네. 이익이 좋아졌군요. 그렇죠. 이 마진율이 뒤에서도 보겠지만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졌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ASML의 장비 부문에서는 이제 41억 유로가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2%가 증가한 수치고요. 다음에 이제 서비스 앤 필드 옵션, 그러니까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부문에서는 11억 유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1%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네덜란드 기업이라 유로로 표시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유로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달러로 나와가지고 좀 많이 헷갈렸는데 어찌됐든 이제 유로 측면에서 보면은 31%의 성장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총 32.4%의 연간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얘네가 밝힌 게 21년도에는 35%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가이던스 제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CAGR이 35%다. 얘기해 보시죠. 예, 예. 네. 장비 기업이 35% 성장시킨다. 네. 네. 어쨌든 이제 그럼 이제 왜 이런 수치가 나왔냐? 이게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ASML이 매출이 하회한 이유는 우선 EUV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3분기에 매출 인식이 돼야 됐던 것들의 일부가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조금 매출이 안 좋게 나왔고요. 그 이유는 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서플라이 체인 병목 현상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지연된 매출이 언제 인식될 거냐라는 건데 이제 이번 분기에 지연된 매출은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에 일부 인식이 되고 내년 1분기에 마저 인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연된 거 그냥 이걸 녹여내면 사실 네네. 매출도 상회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연된 거를 녹여내면은 레베뉴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주목할 점은 3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SML의 장비 신규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3분기 신규 수주액이 62억 유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대단한 수치냐? 컨센서스가 42억 유로일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무려 48%나 상회했다라는 거죠. 컨센서스를. 네, 컨센서스를 48% 상회했다. 미소가 네. 지워지질 않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글로벌 팹리스 기업이나 파운드리 기업이 좀 카파를 되게 공격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EUV 공정, 그러니까 그 카파에서는 나노 공정이 핵심이 되는 거고 나노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EUV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도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로직 그 수주 비중에서 로직 반도체가 84%고 메모리가 16%인데 이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메모리는 10%고 로직이 90%였는데 이번 분기에 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신규 수주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가적으로는 이제 대만 비중이 10%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총 신규 수주액 중에 46%는 대만이다. 그러니까 사실 대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TSMC인 거죠. TSMC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카파를 증설하고 있고 그 밑단에는 ASML의 장비 수주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매출액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D램, 그러니까 메모리 중에 이제 D램이라는 반도체가 있잖아요. 이 D램에서도 본격적으로 EUV 장비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DDR5를 EUV 공정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밝혔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나냐, 그러니까 D램 업체들이죠. 글로벌 D램 업체들인데 얘네도 이제 EUV 도입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신규 수주가 이번 분기에 녹아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로직이든 메모리든 커질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마켓이 더 커진다. 맞습니다. 그걸 하고 싶으신 거죠? 맞습니다. 네. 역시 잘 아시네요.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로직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았지만 메모리 쪽에서도 나노 공정이 발전함에 따라서 EUV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로직 반도체 수요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에 이제 CPU, GPU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AMD의 이제 GPU 이런 것들도 다 7나노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AMC는 TSMC한테 다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TSMC가 그 EUV 공정을 다 ASML의 장비를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AMD나 엔비디아 이런 로직 반도체가 이제 많아질수록 얘네도 수혜를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EUV 수요는 어찌됐든 확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근데 이제 현재 EUV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ASML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지금 재밌는 상상이 떠올랐는데 네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주가가 엄청 쌌던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ASML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충분히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소 좀. 이게 이 친구가 잘하네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예. 그냥 뭐 저는 뭐 동의하는데 그냥 메타버스적인 측면이 부각돼서 네네. 원래 좋은 주식인데 더 좋은 주식이 됐다. 메타버스에서도 어찌됐든 그래픽 GPU를 써야 되니까. 네, GPU 그래픽을 담당하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가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올랐다. 뭐 그것도 있고 걔네 사업부 안에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도 있어서 옴니버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관련돼서 했는데 사실 그거 만드는데 필요한 게 EUV 장비면 이 장비단에서 메타버스 테마로 걸릴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사야겠네요. 아 지금요? 계속 사야겠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ASML은 포토 공정에서는 압도적이다. 점유율이 거의 90%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수요나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뭐 진입 장벽이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ASML의 생산 마진 관리. 그러니까 마진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는 건데 이제 뒤에 다 이 제가 말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번 분기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ASML의 마진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조금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당연히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얘네가 이제 기존에 판매했던 EUV 장비 그리고 앞으로 신제품 3600D라고 신제품 EUV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산성이 이제 2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첫 모델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장비를 구매한 업체들도 이번에 이제 신규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생산성이 25%가 증가된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생산성이란 게 반도체의 생산성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생산성. 이게 이제 웨이퍼가 뭐 시간당 얼마나 찍히는지 이런 것들이 25%가 증가를 했고 기존 업체들도 EUV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도 YOY 31%가 성장한 게 이런 측면에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가 새로운 ASML 장비를 쓰면 기존에 100개 만들던 걸 125개 만들 수 있게 됐다. 맞습니다. 해서 더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맞습니다. 그런 거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이 EUV 장비가 이제 하나로 이제 1,900억 정도 했다면은 최근에 이제 판매되는 그리고 신제품의 가격이 2,000억 원에서 2,400억까지 단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인들이 마진율을 굉장히 올릴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보시면은 세일즈가 YOY 32.4%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YOY 32.4%가 증가를 했는데 이런 코스트를 보시면은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 오브 세일즈는 7% 증가한데 그쳤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마진율, 동사의 이제 마진율이 47.5%에서 51.7%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YOY 기준으로 YOY 기준입니다. 네. QOQ 기준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아, 네. 아닌데 이거 YOY인데? 이거 YOY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7%는 아닌 것 같은데? 코스트 오브 세일즈. 적어도 20몇 프로 증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넘어가시죠. 일단 넘어가시죠. 이 부분 어떡하지? 그냥 뭐 이것도 영상으로 남겨 이렇게. 그러네요. 조금 당황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어찌됐든 이제 매출액 는 네. 거에 비해서는 덜 늘긴 했어요. 네, 비용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진도 결국에는 50%를 넘겼다라는 네.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년 증가하는 EUV 생산량. 그래서 사실 지금 EUV가 만들면 바로 그냥 팔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2년 수주율도 이미 80%까지 22년 수주까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수요는 많고 어차피 EUV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얘네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기술 집약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1년에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EUV를. 그래서 이제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31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21년 물론 4분기가 남았지만 이제 3분기까지의 집계량 플러스 4분기의 예상량을 봤을 때 41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30% 느는 거죠. EUV 생산량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2년도에는 56대까지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22년엔 이보다 15대가 늘어난 56대 EUV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지금 25년까지의 로드맵을 보면은 EUV 장비 카파를 2배 늘린다. 그리고 이제 DUV는 1.5배 늘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얘네의 카파가 늘어날수록 ASML의 마진과 경쟁력은 가속화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분기의 실적 업데이트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ASML가 반도체 산업을 이제 좀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진 않지만 네,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ASML은 정말 무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가격이 얼마가 뭐 2배, 3배 오를 거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성장성이 너무나 확정적이고 이보다 안전한 기업은 사실 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SML이 이제 피어 그 장비 기업들에 비해서 퍼가 2배가량 높아요. 뭐 48에서 50 정도의 PER을 받고 있는데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뭐 비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은 워낙에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문은 이제 항상 시장에서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별로 무의미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이게 비싼지 싼지 잘 모르겠다. 사실 그냥 매달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달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게 서퍼님이 항상 이제 엔비디아 지금 수익률이 100% 넘어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좋은 기업들을 매달 그냥 매수를 하시다가 진짜 하필 이번 달에 이거는 조금 매수 타이밍을 고민해 보자라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몇 퍼가 올랐죠? 왜 이번 달에만 거의 20% 넘게 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첫 달이니까. 그렇죠. 네, 다행히 첫 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타이밍을 맞추는 건 아직 너무나도 어렵다. 맞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이라는 가정하에 그냥 매달 추가 매수를 하면 어쨌든 가격은 평균으로 맞춰지니까요. ASML은 뭐 리스크 같은 건 없나요? 간단하게? 리스크. 무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리스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뭐 생각나시는 리스크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그래요. 그 ASML의 리스크에 아니 맨날 대해서 무적일식을 하길래. 정말 저는 웬만한 기업 뭐 다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있죠. ASML은 대체 리스크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무적인 것 같아요. 무적인 것 네, 혹시 이제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또 딥하게 공부를 해서 다시 이제 리스크에 대한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